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고 위키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아니 성완종 회장하고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내가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성완종하고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2번이나 해줬어요? 몇 입에 해줬어요? 사면 2번 해줬잖아요. 한 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이 2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이를 몰라요. 그런데 성완종이를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2번 해줬잖아요. 왜 2번 할 때 그 몇 입에 해줬습니까? 예. 그래 2번 해줬잖아요. 그 2번을 왜 해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예. 왜 기가 막힙니까? 또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2번 사실이 해줬잖아요. 아닙니다.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는 게 아니고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요. 지도자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북한에 물어보지 제가 않았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 그걸 책임지셔야죠. 아니 지난번에도 책임지라고 하더만은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 협의 송금이 거짓말이라고 도대체 몇 년 하면서요.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네? 지금 예?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제가 안철수 후보께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정치고 또 아무리 심각한 주제도 가볍게 터치해서 부담 없이 듣도록 해주는 게 맞아요. 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능인도 그래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MBC 100분 토론 나온 김에 이게 자칫하다 개그맨 되겠다. 제가 아까도 그게 바로 홍 대표님 매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거 장혜찬 씨 가서 질문해 주시죠. 촛불 집회 한다고 하는 거 보고 내가 참 저 사람들은 조폭 집단 같이 논다. 홍 대표님.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촛불 집회의 의미는 그런 게 홍 아닙니다. 대표님. 다 좋은데요. 그 군대는 장악하는 게 맞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군대도 장악 뭐 하면 대통령 아니죠. 아니 통수권자가 아니고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고. 아무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검찰개혁을 주도한 법무장관이었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아까 어떤 의도를 말씀하셨.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첫 대상이 왜 검찰개혁을 주도하러 간 법무장관이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글쎄요. 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뭐 평가나 해석하지 않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아니 그냥 제가 대답했으니까 예. 대답대로 그냥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대로 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 화내신 부분은 편집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강성 기종 노조들이 어떤 그 일자리는 보면 연봉을 도지사 연봉하고 거의 같이 받습니다. 1억 정도. 이래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를 해요. 그래 하고 자기들은 파업을 내도 파업 유보금이 있습니다. 그 파업 유보금으로 돈을 다 받아가니까 하청업체하고 다른 업체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기업은 아예 투자를 안 하죠. 해외로만 나가죠.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절벽이 생긴 건데 이런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나 이분들은 내가 보면 민주노총한테 얹혀가지고 거기서 얹혀가지고 민주노총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무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강성 기종노조 이런 적폐를 없애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또 노동정책이 바뀌어야지 일자리가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구장에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보면 산술적인 평등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키 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이 형평이죠. 즉 공평함이죠. 저는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술적 평등보다는 형평, 공평함 이것이 저는 더 맞는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흉악범 사형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흉악범 사형은 저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고. 예. 그럼 사형이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저는 사형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합헌 위헌은 문제는 아니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한 20년 동안 사형을 지금 시행하지 않았죠. 사실상 사형을 폐지국에 시행하지 않은 해당합니다. 게 아니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러니요. 그렇죠.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선고가 나면 6개월 내 집행해야 된다 그 조항이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예. 형사소송법에 있죠. 사실상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의국이 제 말씀은 저는 반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건 좋은데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때요. 그러나 사형 제도라는 것이 그런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고 성불평등은 현실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주 부분적은 아닌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아니면 좀 딴 생각을 하시다가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다만 집합적인 남자, 집합적인 여자의 문제에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피해자나 약자의 권리와 이익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졸업식 때 입은 교복인데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을 경험했던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그 사진을 보고는 가난은 패션이 아니다. 그리고 가난은 스펙이 아니다. 어릴 때의 가난, 이재명도 가난했고 홍준표 나도 그 현대 그 그룹에 진짜 경비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느꼈던 그 처절한 가난한 어린 소년의 처절한 그 자서전 보면서 저도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걸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난은 패션이 아니고 이 어릴 때의 가난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긍정의 마인드로 갈 거냐. 여기에 아마 리더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유복하게 자란 사람은 저는 오히려 성격에 구김새가 없고 밝고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사람이 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럽게 생각하지 그 부분을 증오하거나 그것을 가서 어떻게 찢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상당히 고소득자가 제가 20년을 모았는데 제가 20년 모은 그 돈이 누군가 아파트 사서 팔았을 때 차액만을 못한 거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일자리도 없는데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는 없게 됐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렇게 떼돈 번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벼락부자죠.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코인으로 가는 건데 가상화폐로 가는 거잖아요. 주식이나 뭐 주식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사실 다단계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나보다 더 큰 바보 이론이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 무한이 아니라 유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마지막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굉장한 고위험이고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번 돈이냐 그 돈들이 그 순식간에 날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노동을 하나도 안 하고 벌었으면 그 누군가가 노동으로 때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구의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공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구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에 지금 기후위기. 지구위기, 기후위기. 기후위기. 예. 기후위기가 지금 대구의 문제입니까? 전 지구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전 지구의 문제인데 그걸 대구에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말씀해 달라고요.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반값 등록금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DJ 노무현 정권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113%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그래서 반값 등록금 지난번 대선 때부터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이 올려놓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그 공약이네요.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옛날 얘기는 아니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이 가중해졌으니 아니지. 이제 대학 등록금 낮춰야겠다고 공약하는 것이죠. 아니죠. DJ 노무현 시절에 대학 등록금 자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가 올랐어요. 그래 놔놓고 지금 또 자기가 집권하면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그 뜻이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마치 다 부품을 올려놓고 그걸 반값을 해주겠다고 그래 선신공약을 합니까? 그 옛날에 했던 거 그거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반값 등록금 반대하시나요? 나는 반값 등록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다음 정부 운영을 이야기하십시다. 아니 홍 후보님, 네. 결과가 너무나 불평등하면 네. 기회도 불평등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죠?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홍 후보님께서 서민한테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우리 사회에 이미 굉장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는 이 구조부터 구조적으로 좀 뜯어고치고 나서 기회가 평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 후보님 서민 대책이 과연 뭘까? 담배값 내리고 유류세 인하하고 이거 말고 진짜 홍 후보님의 내 이걸 서민을 위해서 하겠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겠다. 대표적인 공약이 뭡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 대치 공약이죠. 어떤 거요? 빈곤 대치. 우리가 노인복지연금 올려주겠다. 나는 그것보다도 가능하면 일자리입니다. 기업을 갖다가 좀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들이 또 일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또 부자한테는 돈을 쓰도록 해서 돈을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 잠깐만요. 알겠죠?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의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실험을 직접 해서 일저자로 해서 공저자로 올려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지금 아이에 작성했다라고 하는 논문도 단독 저자 그리고 공저자로 해서 작성한 논문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 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years later. 제 질문이 웃깁니까? 왜요?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정청래 의원님 같이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냥 쏘면 맞자는 건가요? 쏘면 맞으실래요? 멸공이라고 한다고 공산당 안 없어지니까 걱정 마세요. 공산당 없어질까 봐 그래 겁나세요. 아니 평화를 깨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까? 북한입니까? 그런 생각 좀 하세요. 북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방력 6위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국방비가 가장 많이 높이 올라갔고요. 가장 안보를 튼튼히 한 정권이 민주정부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고 있다고 그래서 끽 소리도 못하고 무슨 머저리 소리나 듣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 그 건물 폭파하는데도 뻔히 쳐다보고 항의 한번 못하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굴종이죠. 아니 이명박 때 연평도 포격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3배 포격 있어요. 3배 포격.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구속될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도 그 결정을 못해요?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청문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검찰 수사처럼
위법한 행위를 밝혀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위법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관 청문이라는 것은 위법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정직성을 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보수 우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분들이 자유를 되게 탄압한 분들이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보수가 보수다워지지 않느냐는 거죠. 자유를 제한했다는 그 측면에서도 받아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가 해방되고 난 뒤에 공산주의 국가가 될는지 민주주의 국가가 될는지 그 와중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인물이고 건국한 사람입니다. 그 공은 어떤 이유로도 인정을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유 작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유 작가님 채널을 듣는 그 사람들은 늘 그것만 들어요. 그다음 유튜브 또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있는 게 그걸 하나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똑같은 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콘텐츠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보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그 편향돼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2,000 years later.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현 정부의 가치관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나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무부가 영어로 뭐죠? 아세요? 아시죠? 독일어로 뭡니까? Justice Ministerium.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죠. Justice예요, Justice, 정의. 그런데 이런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냔 말이에요. 들도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가 국회의원들 다시는 그거 압니다. 그건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도 다 알아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네. 제가 좀 외람된 편입니다만 우리 저 변호사님이 국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니 기분 나빠 안 하는데 들어보세요. 안 할지도 된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건 고쳐야죠.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예산 들어보시라고요. 그만해도 돼요. 아니 이렇게는 과반이 동의하면 표결로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이훈이 하시는 들어보세요. 말씀이 바로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불행한 지점입니다. 다수가 밀어붙이면 무조건 옳다. 다수는 무조건 옳다는 게 옳다. 아니라요. 우리가 다수가 되어서 밀어붙이는 것은 전부 다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유일선이다. 이 유일한 선이다. 옳다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법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입니다. 제가 중재를 그러니까 싸우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세탁기 갔다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그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그거 제가 반드시 그렇게 관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년 대선 당선되실 것 같으십니까? 물론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국 찾았다. 오마이 대통령 심상정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검찰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아유, 정치 26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십시오. 검사 4개월하고 검찰총장 하겠다고 하면 용납이 됩니까? 아니 근데 검사 4개월을 해도 말이죠. 뭐 법대에서 교수 한 20년 하고, 그리고 또 저명한 그 변호사 생활 한 10년 했으면은 총장도 하고 장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신 지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신 분이 느닷없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내가 참 아니 제가 국민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지지를 하시고 했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정치 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후보님들이 잘하셨으면은 제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건 국민이 모르세요?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하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 선택에 따라서 가는 거죠. 아유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사실이 건데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지 알았습니까?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하면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붙어 있은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홍준표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죽음이라고 구속했는데 친박이라면 그건 친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 하지 뭘 자꾸 따져서요. 그 작가가 써준 거 읽지 마고 그냥 편하게 물으세요. 예, 제가 지금 작가가 써준 걸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근데 옆에서 딱 이야기하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떨어져서 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뭐 나중에 저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000 years later. 뭐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작가가 써준 거 말고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홍 후보님,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은 홍 후보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자꾸 저한테 하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밑에 보지. 그 남성들 지지율을 보면은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그거?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 얘기는 거꾸로 보면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이거 뭐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런 것도 다 예산돼 있는데 예산 집행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과연 이게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게 과연 준비된 후보였나 이런 게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4월에 취임했는데요. 여기 권수정 의원님은 그 장면을 다 지켜보셨는데 민주당 110명 의회 중에 우리 당이 6명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발목 잡기 때문에 아주 혼이 났던 걸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4월 달에 취임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하는 거죠. 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연말에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겨우 1월 달, 2월 달에 계획 세우고 지금 이제 막 발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검찰총장 없이 인사한 전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 정권하에서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에 검찰총장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천시켰잖아요. 지휘부만 인사 이동이 있었고요. 이래서 이 정권이 뻔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듣고 있으세요. 듣고 계시라고. 추미애 적은 추미애라는 뜻에서 추적추 이런 말이 한간에서 회자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관님이 지금 공정과 정의 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내 얘기 질문 답변만 하시면 되지. 국무회의 지금 싸우러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실한 소리를 들을 자세는 충분히 돼 있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시지. 모욕적인 단어나 망신 주기 위한 그런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뭘 안기를 뭘 하냐. 94년인가 95년도에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 기사를 두드려 패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두드려 팬 적은 없고요. 30년 전에 두드려 팬 게 아니라 살짝 패셨나요? 기소유예를 받았으면 하여간 범행은 인정이 되는 건데. 그 억울한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부처님 청문회 그쪽에서 때 요금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피셨다? 아니요, 친정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니까요? 기소유예 받은 건 인정하시죠? 기사는 기소유예. 기사는 제게 요금을 2번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심한 처벌을 받았고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고요? 형평에 따라서 저는 기소유예가 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둘이 싸우면 양쪽 다 처벌받습니다.